네, 안녕하세요. 미래 파이낸싱의 크리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것은 크레딧입니다. 크레딧. 미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저는 당연코 크레딧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혹은 차를 살 때 일시불로 사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것을 은행에서 빌려서 사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내 크레딧이 오르면서 앞으로 미국에 살아나가면서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그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 핸드폰,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그 스마트폰이죠. 핸드폰.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이 핸드폰을 개통할 때에도 크레딧이 좋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게 이제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온 게 뭐냐면은 크레딧 점수가 물론 높아야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버는 돈과 그 빚 비율이 그 30% 미만이어야지 여러분이 그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2년 동안 또 금년까지 그 주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굉장히 빨리 내려갑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크레딧 점수가 그렇습니다. 크레딧 점수를 올리려고 할 때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올라간 크레딧 점수가 내려갈 때에는 정말 한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내려가요. 자고 일어났더니 내 크레딧 점수가 200점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크레딧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나 빚은 있어요. 예, 빚이 창피한 게 아닙니다. 미국은 일부러 빚을 내는 그런 나라예요. 왜냐하면 크레딧을 올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제일 힘이 세다는 대통령도 빚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빚이 있고 또 크레딧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크레딧 빚을 갚을 때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갚을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미니멈 페이먼트 가주 최저만 내는 것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자가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크레딧 점수를 올리고 크레딧 점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크레딧 카드 납부일을 지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한 3일 전에는 납부일 3일 전에는 돈을 페이먼트를 내야지 여러분 크레딧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크레딧이 어떻게 좋아지고 어떻게 나빠지는지 제가 퍼센테이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크레딧 점수를 가장 많이 까먹는 게 또 많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납부 기록입니다. 영어로는 payment history인데 35%를 차지를 합니다. 35%가 납부 기록에 포인트를 주고 있고 또 두 번째 30% 이것은 카드 사용 금액입니다. amount owed. 그러니까 이제 내가 카드를 얼마큼 사용했느냐 이게 30%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크레딧 보유 기간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사이드로 빠지겠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여러분이 발급을 받았을 때에는 가능하면 자르면 안 됩니다. 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끊기 전에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가 항상 있으면은 뭐 이자도 내고 많지만 그래도 이제 밸런스가 제로면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크레딧 카드를 신청을 하고 이거는 이자가 비싸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끊었을 때에 여러분이 굉장히 크레딧 점수에 불이익이 오게 됩니다. 아마 여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학교에서 운동이나 어떤 학교에서 클럽 활동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각오가 없는 이상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학들이 볼 때 얘는 2년 동안 3년 동안 꾸준하게 학교에서 클럽 활동을 하고 운동을 했구나 이런 어떤 끈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크레딧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안 했으면 몰라도 내가 크레딧 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걸 끊지 말고 계속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보유 기간이 15%를 차지합니다. 또 10%는 새로운 카드, 또 새로운 크레딧을 신청하는 그런 게 이제 10%가 들어가고 또 나머지 10%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자동차 몰게지라든지 자동차 페이먼트 융자 등등 어떤 융자 좀 큰 액수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10%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먼트 듀데이, 그러니까 납부일을 딱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몇 번 1년 반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크레딧 점수를 좀 빨리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 듀데이시 매월 10일이라고 쳤을 때 10일 날 낼 돈을 그 전에
두 번에 나눠서 페이먼트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은행이라든지 기록면에서는 두 번 페이먼트를 낸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크레딧 점수가 또 히스토리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 계약에 뭐 하루 이틀 혹은 한 달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늦을 때가 있잖아요. 깜빡하고 잊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기록들도 난 하루 이틀 늦었는데 크레딧 점수가 떨어졌어. 좀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그 3대 크레딧 브루 회사에다가 연락을 하세요. 트랜스유니언, 에코픽스, 엑스페리언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디스퓨트 노트에 여러분이 쓸 수가 있고 아니면 편지를 써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내가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잘 냈는데 요번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페이먼트를 늦게 내가지고 이 기록이 올랐는데 이걸 좀 지워달라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은 다 지워주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크레딧 카드 리밋의 30% 미만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다음 납부일에 갚을 때에도 30% 미만으로 내리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크레딧 카드 그 한도가 1,000불이에요. 그럼 300불 미만으로 여러분 그것을 낮춰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이제는 이제 나중에 어떤 여러분이 크레딧을 이용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살 때 약간의 그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이민을 오셨을 때 아니 여기는 무슨 현금도 많이 안 쓰고 크레딧 카드 이런 걸 많이 쓰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정보들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옳은 정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작은 액수 있잖아요. 많은 한국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작은 액수는 이거 작은 액수인데 요거는 하루 이틀 늦어도 된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액수는 상관이 없어요. 만불이든 20전이든 늦으면 늦은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미국에서는 빚을 일부러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빚을 만들어야 되고 이 빚도 미국은 그 개인의 자산으로 인식이 됩니다. 빚이. 그렇기 때문에 빚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어떤 그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크레딧을 내가 이제 비울드업을 하려면은 크레딧을 점수를 난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어. 아니면 크레딧이 나빴어. 그런데 이제 크레딧이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올릴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자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크레딧 점수를 쉽게 빨리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은 가족이나 주위의 그 지인들 아시는 분들이 쓰는 크레딧 카드에 제 이름을 넣어서 발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이 사용했던 그 크레딧 어떤 히스토리라든지 어떤 점수 이런 게 저한테 어느 정도 트랜스퍼이 돼가지고 제 크레딧이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나는 크레딧 카드가 없어서 빚이 없다. 너무 좋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한 2개 정도 갖고 다니시라고 추천을 해요. 2개 이상 되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또 카드라는 게 이렇게 막 쓰게 돼요. 카지노 같은데 미국에 살면 한 번씩 가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 칩을 주잖아요. 이 칩이 돈 같지가 않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크레딧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쓰게 됩니다. 쓰게 되기 때문에 2개, 많아도 3개 정도 이상은 소유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3개 미만으로 갖고 계시되 이 2개가 왜 필요하냐? 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전에 친했던 형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은 차 사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라는 자랑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면허를 따고 그분은 20년 동안 운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롱 면허라고 그러죠. 자, 크레딧 카드를 발급을 받았어요. 이걸 내가 안 썼어요. 그래도 난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안 썼기 때문에 난 크레딧 점수가 좋을 거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써야지 오릅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실 때 보면 뭔가를 계속 써야지 뭔가 열매를 얻고 뭔가 오잖아 이득이. 똑같이 이걸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이거를 쓰다 보면은 이제 납부일 때, 페이먼트를 낼 때쯤 되면 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많이 하면 좋냐면은 매일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 뭐 커피라든지 점심, 식사 이런 거 좀 사 먹잖아요. 그럼 제가 하루에 커피랑 점심을 해가지고 10불, 15불을 쓴다. 10불로 정할게요. 10불이라고 쓴다고 딱 했을 때 매일 써야 되는 그 10불을 현금을 저는 빼놔요. 빼놓고 크레딧 카드로 그 10불 밥을 사요.
밥을 먹으면 이제 납부일 때 그 캐시 모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다 갚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일석이조라는 말 아시죠? 크레디트도 좋아지고 또 어차피 쓰는 돈 더 이렇게 알뜰하게 쓸 수 있고 또한 그 납부일까지 내가 전액을 다 갚을 시에는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또 일석이조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크레딧 점수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페이먼트 납부일 잘 지키되 페이먼트를 두 번에 나눠서 내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그 타인의 크레딧 카드에 authorized user 이런 걸로 왜 자녀분들을 한테 그 카드를 만들어서 이름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인 자녀들한테 그런 거와 같이 그 카드를 발급받는 거 그거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선불 개념인 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뱅크럽시 파산을 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크레딧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크레딧 카드 발급을 받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에는 잘 찾아보시면은 그 선불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먼저 내고 내가 300불을 디파짓 하면 300불어치 내 카드를 쓸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이게 한 3개월 정도 그 페이를 완납을 잘하게 되면은 이 한도가 올라갑니다. 디파짓을 더 안 해도. 그러면서 크레딧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능한 한 크레딧 카드를 발급을 받을 때 여러분께 보면은 우리가 이자 내는 게 있습니다. 이자 내는 게 있고 또 그 annual fee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또 내는 fee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빚이 생겨서 이건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또 그 전문가를 통해서 이 빚을 잘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모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내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는지, 어떻게 내 신용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또 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하면서 어차피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렌트카를 할 때도 데비트 카드 이런 건 안 받는 데가 많아요. 크레딧 카드로 해야 되고 호텔 같은 거 체크인할 때도 여러분 많이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이 크레딧 카드를 쓰면은요 뭐냐면 납부일까지는 저는 그 누군가한테 이 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빌려서 납부일에 다시 갚는다. 하지만 이제 이자를 하나도 안 내고 갚으면은 많이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히 조지아 같은 경우는 많은 타주에서 그 직업이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그 조지아주로 많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면서 또 단점이 굉장히 그 내 크레딧을 도용하고 는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안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크레딧 점수를 내 크레딧 현황을 이렇게 체크업을 해야 돼요. 크레딧 모니터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네, 크레딧 모니터링을 이제 안 하시는데 모니터링을 하셔야 1년에 2번은 뭐 본인 크레딧 점수 상관없이 또 무료로 많은 업체에서 기관에서 크레딧 그 리포트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레딧 리포트를 뽑았을 때 여기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꼼꼼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 자동차를 사려고 딜러를 딱 갔는데 본인은 750에서 780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갔더니 630, 40이 나오는 거예요. 무려 200점 이상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 조회를 해보고 확인을 해봤더니 본인의 크레딧이 도용이 돼가지고 곤란한 위치에 본인이 정말 필요할 때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또 상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크레딧이 지금 어떤지 이런 거를 잘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이 사는 어떤 그 미국에서의 삶에 지금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 힘든 것보다 앞으로 저는 더 힘든 날들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집 페이먼트라든지 가게세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유예 기간이 있어가지고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또 정부에서 또 언임플로이먼트 기타 등등 많은 그 돈이 지원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혹은 필요해서 카드를 그동안 많이들 쓰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은행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
돈을 이제는 악착같이 이렇게 받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쓰는 돈이라든지 크레딧 카드를 쓸 때 내가 예상했던 범위, 예상했던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여러분이 잘 이렇게 조정해서 쓰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자로 크레딧 점수가 나빠서 이자를 내는 게 많은 분들이 먼틀리, 그러니까 달러 계산을 했을 때, 야, 내가 뭐 몇 불, 몇십 불 더 내는 건데,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내가 왜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내가 알지 못하는 작은 액수의 돈이 합법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또 저희가 더 많은 정보가 또 새로운 정보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돼서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변동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